거짓말을 세상에서 가장 싫어하는 남자 박진석. 그가 가장 가까운 사람의 거짓을 눈치채는 순간은 생각보다 멀지 않았습니다. 40회는 숨겨왔던 비밀들이 이제 하나씩 드러나는 상황으로 끝났습니다. 지금까지 박진석 회장 곁에서 완벽한 아내, 완벽한 어머니로 살아온 고성희. 하지만 거짓말을 가장 혐오하는 박진석이 성희의 실체를 알 날도 이제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우진이 병원에서 사라지자 성희는 분명 은호가 빼돌렸다고 확신하고 다그칩니다. 하지만 은호가 말을 하지 않자 수녀의 가게로 직접 찾아가 가게를 없애버리겠다. 네 동생 사회생활을 못하게 만들 수도 있다며 온갖 협박을 퍼붓고 갑니다. 이에 은호는 성희가 나가자마자 바로 따라 나가 그녀의 집으로 찾아갑니다. 은호는 열이 받은 김에 내가 집 안으로 들어가 너의 실체를 다 까발려주마 하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 순간 퇴근에 들어서는 성재와 마주칩니다. 한 사람은 어머니 고성희, 그리고 다른 사람은 은호 후배. 차에서 내린 성재는 바로 눈치를 채고 이 사람이 은호 후배의 생모야? 고성희는 성재와 은호의 얼굴을 번갈아 보며 두 사람이 아는 사이야? 40회는 이렇게 세 사람이 얼어붙은 얼굴이 클로즈업되며 끝났습니다. 한편 39회 엔딩에서는 영라가 갑자기 은호의 사무실에 나타나면서 끝났었죠. 우진의 병실에서 이미 얼굴을 봤던 은호는 영라를 보자마자 시큰둥하고 경계하는 반응을 보입니다. 성희가 보냈다고 생각한 거죠. 그런 은호에게 영라는 엄마 대신 미안하다는 말을 하러 왔다며 언니라 생각하고 묻겠다면서 웹툰 작가가 되고 싶은데 부모님이 반대하면 어떻게 하는 게 좋겠냐고 물어봅니다. 은호는 그런 바보 같은 질문하려면 오지도 말라며 역정을 내면서도 네가 하고 싶은 일을 왜 안 하냐. 부모가 자식을 사랑한다면 결국 밀어주게 되어 있다고 말합니다. 은호는 자신에게 언니라며 다정하게 다가오는 영라가 싫진 않았고 영라는 자신의 편에서 충고해준 은호가 고마운 생각이 들었습니다. 은호의 말에 용기를 얻은 영라는 꽃다발까지 준비해 박진석의 회사로 찾아갑니다. 영라는 좋아하는 일을 찾았다며 웹툰 작가가 되겠다고 말하지만 예상과 달리 박진석은 그런 건 집안 채통을 깎아먹는 일이라며 불같이 화를 냅니다. 그러나 영란은 이제 더 이상 아버지의 불호령도 두렵지 않습니다. 우진과 은호 그리고 옆에 있는 지환까지 모두 네가 하고 싶은 걸 하는 게 맞는 결정이라고 용기를 줬기 때문이죠. 결국 영란은 이 집에 더 있다가는 내가 하고 싶은 일을 못하고 잘못하면 엉뚱한 곳에 시집 갈 수도 있겠다는 생각에 집을 나옵니다. 그리고 그녀는 작은 작업실에서 홀로 서기를 시작합니다. 이 드라마에서 지환이 라푼젤이라는 동화를 이야기하고 영라가 그거 내 얘기 아니야? 라고 하는 장면이 있었는데요. 이게 큰 복선이죠. 영라는 아마 이 동화 속 라푼젤처럼 될 듯합니다. 아버지의 권위, 엄마의 감시가 있는 성 같은 집에서 벗어나 동화 속 왕자 같은 지환의 도움을 받아 웹툰 작가로서 홀로 서기에 성공할 듯합니다. 40회에서 시청자들의 가슴을 가장 울린 장면은 단연 수빈과 성재의 이야기였습니다. 성재는 수빈이 박진석에게 불려갔다는 사실을 눈치채고 수빈이 분명 좋은 소리는 못 들었을 거라 생각해 곧장 달려옵니다. 성재는 험한 말 들어 속상했을 텐데 왜 오빠한테 말하지 않았냐며 미안함을 대신해 수빈을 꼭 안아줍니다. 그런데 그 순간 시장을 다녀오던 상철이 이 광경을 보게 됩니다. 집으로 끌려온 수빈과 성재. 성재는 무릎을 꿇으며 수빈과 사귀겠다고 받아달라고 말하지만 상철과 다정은 박진석의 집안을 알기에 단호히 반대합니다. 특히 상철은 곱게 키운 딸이 박진석에게 불려가 모욕까지 당했다는 말에 다음날 박진석을 찾아가 우리는 당신 아들이 온다고 해도 반대한다고 말하고 돌아옵니다. 자존심을 되찾고 싶었던 거죠. 사랑하지만 놓아줘야 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다음날 성재는 다시 찾아와 죽을 것 같다고 한 번만 봐달라고 통사정하지만 다정은 오히려 눈물로 성재에게 호소합니다. 성재야, 우리 수빈이 참 밝고 당당한 아이잖아. 난 우리 수빈이가 세상 어디서든 활개치며 지가 하고 싶은 거 다 하고 살았으면 좋겠어. 그러니까 성재야, 제발 네가 우리 수빈이 좀 포기해줘. 이런 말 해서 정말 미안하다 성재야. 엄마 다정의 처절한 진심 앞에 성재는 무너졌습니다. 수빈을 진심으로 사랑하기에
자신이 그녀의 빛나는 미래를 꺾는 사람이 되어서는 안 된다는 걸 비로소 깨달았습니다. 수빈 역시 마찬가지였습니다. 성재를 향한 마음은 깊었지만 부모님의 가슴에 대못을 박으며 얻어낸 행복이 결코 완전할 수 없음을 알기에 마음은 아프지만 마침표를 찍기로 합니다. 크리스마스 이브 차가운 밤, 두 사람이 마주한 곳은 화려한 거리도 아닌 쓸쓸한 놀이터였습니다. 이들은 서로의 즐거웠던 기억, 고마웠던 순간, 그리고 차마 다 채우지 못한 아쉬움을 하나씩 꺼내놓습니다. 지역의 친구만 아니었더라면, 날 아들처럼 아껴주신 부모님만 아니었더라면, 나 정말 막무가내로 때라도 써봤을 텐데, 성재의 후에 섞인 고백과 엄마가 없어서 늘 비어있던 오빠의 가슴을 내가 다 채워주고 싶었는데 라며 울먹이는 수빈의 진심은 보는 이들의 마음마저 갈갈이 찢어놨습니다. 오빠, 그동안 정말 고마웠어. 잘 살아? 수빈아, 좋은 사람 만나? 두 사람은 이렇게 마지막 인사를 건네며 차마 떨어지지 않는 발길을 돌렸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두 사람이 이렇게 헤어지지만 이 시련을 잘 겪고 더욱 단단해진 두 사람이 훗날 분명 운명처럼 다시 만날 거라는 기대를 하게 됩니다. 성희는 낮에 상철이 다녀갔다고 기분 나빠하는 진석을 보고 이제 모든 게 다 잘 끝났다고 생각합니다. 성희는 수빈이 자신의 비밀을 다 알고 있는 지역의 여동생이기 때문에 절대 맺어지면 안 된다고 생각하고 있던 터라 기분이 날아갈 듯 했습니다. 그러던 차에 그녀의 예상과 달리 문 앞에서 성희는 자신을 따라온 은호와 퇴근에 들어오는 성재를 맞닥뜨리게 돼 모든 비밀이 탄로날 위기에 처해지게 됩니다. 다음 예상 이야기는 제 뇌피셜입니다만 집 안으로 들어간 성재는 성희에게 따져 묻고 아버지를 속였냐고 사실을 말하겠다고 합니다. 하지만 성희는 네가 말하면 이 가정이 깨지고 그럼 네 아버지 충격받아 쓰러질 거라고 협박합니다. 이에 어쩔 수 없이 성재는 아버지를 생각해 차마 금방은 터뜨리지 못하고 고민을 하게 됩니다. 한편 집을 나간 영란은 작업실에 있다가 진석에게 끌려 들어오고 들어온 영란은 과거와 달리 그동안 쌓였던 걸 거침없이 말하다 진석에게 따귀까지 맞게 됩니다. 이때 들어온 성재가 영란을 데리고 2층으로 올라가 수습이 되고 다음날 진석은 딸을 때린 걸 후회하면서 성재를 부르게 됩니다. 여자랑 헤어졌다고 그렇게 시무룩하게 다니며 아버지와 눈도 마주치지 않고 다니냐고 묻는 진석에게 성재가 말합니다. 제가 헤어진 건 아버지 말씀 때문이 아니라 저에게 그동안 어머니 아버지 역할을 해주신 친구 아버지시기 때문에 그분들한테 상처 주고 싶지 않아서 헤어진 겁니다. 진석은 지금까지 자신이 행복한 가정이라고 생각했는데 그분들이 자신에게 부모 역할을 대신했었다는 말, 함께 살았던 시간 동안 성재도 영라도 행복한 적이 한 번도 없었단 말에 큰 충격을 받게 됩니다. 상철은 취업을 하기 위해 지방까지 여기저기 이력서를 제출하고 지역은 이런 아버지를 위해 자리 하나를 마련해 주려고 애를 쓰게 됩니다. 성희는 우진의 행방은 알 길이 없고 성재와 영란은 자신의 비밀을 모두 알아버려 불안해지기 시작합니다. 진석은 애들이 하나같이 성희에게 반감을 나타내고 모두 반기를 들자 뭔가 이상한 낌새를 느끼기 시작합니다. 내가 뭘 잘못 본 거지? 거짓말을 세상에서 가장 싫어하는 박진석. 과연 그가 알아낸 그 낌새의 정체는 뭘까요? 다음 회에 그 진실이 뭔지 밝혀집니다. 오늘 이야기 재미있으셨다면 구독, 좋아요, 응원 부탁드립니다.